수업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2023년 지방직 대비해서 다시 한번 50일 작전, 50일? 100일이 아니라 50일 작전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50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의미가 없는 게 그냥 지방직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쭉 달리려고요. 50 며칠쯤 되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추가해주는 컨텐츠 가지고도 진행을 할 거고요. 사실 이 굿모닝 행정학의 가장 기본은 여러분 아침마다 복습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기회북으로 진행을 하는 지방직 대비 특강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제를 대략 150개 정도 뽑아가지고요. 진짜 아주 빠르게 전체적인 내용들을 쭉 회독하기 위한 그런 특강을 진행을 할 건데요. 그 특강에 맞추어서 지금 굿모닝 행정학 문제들을 선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표, 매일매일 어떤 자료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은 다 카페를 통해서 이미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 참고하시면서 본인에게 현재 유리한 주제인지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주제가 맞는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이번 국가직이 조금 까다로워서요. 최근에 기출되었었던 문제들 중에 꼭 인사혁신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좀 어렵거나 풀어볼 만한 그런 느낌이 있는 문제들 제가 중심으로 좀 골라봤습니다. 문제의 자료들이 숙련편 교재에서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출문제의 자료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다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씩 연습하는 셈 치고 풀어주시고 국가직이 너무 어려워서 공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냥 닥치고 열심히 합시다. 오케이? 저도 아침마다 매일 여러분과 같이 달릴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아침마다 달려주세요. 오케이? 파이팅! 자, 그러면 주제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제는 행성의 정의와 성격부터 시작을 합니다. 1장의 가장 처음이고요. 아시겠지만 1장 처음 파트가 이번에 국가직에서는 많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보셔야죠. 다음 표에서 제시되어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경합성 있어요. 매트릭스 읽는 방법 아시죠? 경합을 한다는 건 경쟁을 해서 내가 차지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경쟁에서 실패하면 고갈될 수 있어. 남이 이용하면 내가 이용을 못하는 성질. 배제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소비자들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는 성질. 그래서 배제가 된다면 이거는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배제가 안 된다면 대가를 받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내용들을 봐주실 수 있죠. 그래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재화인데 경합도 잘합니다. 사적 재화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여기는 공공재.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나머지 여기하고 여기 빈칸 메꾸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배제를 시킬 수 있다면 일단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거니까 여기는 요금제. 그 다음 여기는 공유자원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하나씩 가볼게요. 1번입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소비되는 재화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자동적으로 조절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 니은, 요금제는 공동으로 소비하지만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금을 지불하지 않았을 때 배제를 시킬 수 있는 재화입니다. 이건 표를 그대로 읽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공동으로 소비한다. 이게 경합을 안 하니까요. 같이 소비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로 이런 재화들은 자연 독점 된다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자연 독점. 그래서 그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디귿입니다. 공유자원은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는 자원이죠. 맞습니다. 지나친 남용으로 자원 고갈의 우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리을은 공공재는 초기 구축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가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커요. 그래서 비용 체감하는 산업적인 특성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 초기에 구축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규모의 경제의 효과가 커. 그래서 비용 체감이야. 이거는 주로요. 요금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금제가 보통 자연 독점이 될 수 있는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리을 현재 요금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공공제에 대한 설명을 불러줘야 되기 때문에 4번은 틀린 선지가 되고요. 요거 니은이라고 봐줘야 되고요.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공공재 역시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공공재의 가장 큰 특징이 시장에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생산이 불가능하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대가를 내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특징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시는 4번 현재 틀린 선지가 되고요. 자, 디귿하고 리을입니다. 배제를 시킬 수 있는 재화라는 건 배제가 되는 재화라는 것. 배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무임승차가 가능합니다. 정답 되는 건 4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 문제는 아마 눈에 많이 익었을 거예요. 우리 국가직에서 풀어봤었던 문제고요. 2022년 국가직 9급 기출문제입니다. 정부 간 변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정부 간 변천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정부 간의 변천의 의미, 흐름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암기가 부족하다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꼭 파악해 주셔야 하는 문제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국가직이 어려웠기 때문에 다 암기 위주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암기할 수 있는 문제 없었습니다. 내용 원래 알고 있어요.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요. 암기보다는 흐름을 이해하는 것 중심으로 봐주세요. 자, 정부 간의 변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9세기 근대 자유주의 국가는 야경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맞고요. 대공황 이후 케인즈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 큰 정부의 출발이죠. 그래서 from New Deal to Great Society까지.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맞고요. 제가 영국의 대처리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 아시겠지만 큰 정부 지향했다. 요 얘기 되게 중요하게 아니 작은 정부 지향했다. 너무너무 중요하게 얘기했고요. 요거 거기에 하이에크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죠. 노예의 길이란 저서 있습니다. 그 노예의 길에서 정부 실패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강조합니다. 하이에크만 그런 거 아니고요. 프리드먼이라는 학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이에크, 프리드먼, 대처리즘, 레이거노믹스 같이 연결시켜서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3번, 4번 같이 연결시켜 주시고요. 내용상으로 틀린 것은 4번입니다. 발문 읽을 때부터 꼼꼼하게 연습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주제 3번. 행정과 정치에 관련된 전반적인 관계들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따져서 내용을 봤는데 조금 특이한 형태의 선지들, 문제들 그거 아침에 굿모닝 행정학에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행정과 경영의 속성상 유사하다. 그러면 이거는 공사행정 1원이고 공사행정이 1원이라는 건 정치와 행정, 그죠? 정치와 행정, 정치, 행정 이 둘의 관계가 2원이다라고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봐주셔야죠. 자, 미국에서 공사행정 1원론, 정치행정 2원론이 등장했던 계기는 미국 역사에서 엽관주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맞고요. 행정관리론, 신공공 관리론 통해 행정에 사기업 경영 방식을 도입하였다. 이것도 맞는 선지예요. 행정관리론, 신공공관리론. 행정관리론은 이번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헷갈려 하셨던 귤리 행정관리론자잖아요. 그죠? 과학적 관리론에서 파생되긴 했지만 어쨌든 행정관리론자란 말이야. 자, 여기서도 정치행정 이원론 주장했고요. 1980년대, 90년대 등장했던 NPM,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탈정치의 그 움직임들을 보죠. 이 정치행정 이원론이 1900년대 초반에 한번 등장을 하고요. 1800년대 후반부터 그때는 진짜 정치행정 이원론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행태주의 시기, 그 다음 제일 마지막 1980년대. 우리가 얘기하는 신공공 관리론 시기, 탈정치까지 다 연결되죠. 그래서 행정학의 사기업의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행정학을 정치학으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학문 분야로 만들었다. 이게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3번 맞는 선지. 과학적 관리론, 정부 재창조, 과학적 관리론이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 나왔었던 그때의 경영학 이론이고요. 정부 재창조론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NPM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정부 재창조론이 오스본과 게블러에 의해서 등장을 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공통된 전제를 제공했어요. 자, 근데 지금 보시는 이런 거, 가끔 이런 게 너무 낯설지. 행정 재정립 운동, 직업 공무원제를 옹호한다. 그래서 밑에다가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실어놨습니다. 이게요, 1980년대 행정과 직업 공무원제에 대한 불신 증가하면서 엽관주의 요소가 다시 확대가 되니까 다시 직업 공무원제를 옹호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약간 정치행정 일원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행정재정립도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직업공무원제의 옹호. 그래서 정부를 재창조하는 것보단 다시 재발견해야 되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서 조금 이전에 있었던 기존 정치행정 이원론과는 좀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요 5번 요게
한린선지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특이한 표현들은요, 이름만 잘 기억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행정 재정립운동은 직업공무원제 옹호한다. 사실 MPN 막 전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공무원의 성과 관리, 성과를 통한 임용, 성과를 통한 뭔가 이렇게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는 그런 종류의 내용들이 많았는데, 직업공무원제라고 얘기한다면 정년을 보장해주는 것, 성과보다는 연공서열 같은 것들을 강조해서 공무원의 신분적인 보장을 통해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자라는 내용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행정의 재정립운동은 1990년대에 등장했었던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그런 운동이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선지들은 너무 중요한 선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정리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는 지방직 대비 과정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영상 올라갈 거니까요. 문제 꼭 풀어보시고 내용 같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세 문제씩 매일 요 영상 올라가기 전에 업로드 될 테니까요. 카페에서 모바일 같은 걸로 한번 쭉 다운받아서 풀어봐 주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 유튜브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겁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우리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날게요. 내일 아침에 만나요. 안녕.